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사의 감춰진 팩트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팩트트래커 이동욱 기자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은 그냥 평화롭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국 과정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난산이었고, 태어난 이후에는 또 혹독한 조산통을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계와 일부 과거사 관련 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 공간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들을 교묘하게 내전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사상적 도구마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의 역사를 정당한 국가의 탄생이 아니라 그저 두 파벌이 싸운 내전의 역사로 격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과연 그 시절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이 내전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으려던 반국가적 반란이었을까요? 오늘 그 시점의 함정과 프레임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전 프레임을 주장하는 이들은 대구 10월 사건, 그리고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닌 내전이 맞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남한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프레임을 잘라내서 역사를 왜곡 아주 얄팍한 착시 유도이죠. 우리는 당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비교 정치학적 시각으로 판을 넓혀 보아야 합니다. 남한에서 단독정부 수립 논의가 나오기 훨씬 이전인 1945년 하반기에 이미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서 철저한 북한 지역의 전체주의 적화를 속전속결로 완료해 놓은 상태였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즉, 당시 남한의 좌익 소요와 무장 폭동은 고립된 남한 내부에서의 갈등이 아니고 이미 적화된 북한 세력이 남한마저 집어삼키기 위해 배후 조종한 남한의 적화 공세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한 지역에서는 우리 민족끼리식의 감상적 민족주의적 선동이 거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북 지역에서 자행됐던 토지 광탈과 숙청, 그리고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의 실상을 전해들은 우리 다수 국민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깊은 혐오와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시 평범한 민초들은 이승만 박사가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학술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 북쪽의 숨막히는 전체주의의 획일성에 반대하는 것, 내 재산과 내 신앙과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반전체주의적인 자유 가치에 비로소 숨통을 트며 이승만의 노선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일제히 군국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꼈던 점도 한몫했겠죠. 따라서 국제법상으로 공인된 미 군정의 공권력에 맞서서 건국 선거 자체를 파괴하려 했던 남로당의 무장 세력은 결코 대등한 주권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합법적인 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불법 무장폭동 집단에 불과했고, 건국의 혼란을 내전으로 격화시키려는 것은 우리 건국의 역사적 연속성과 정통성을 아예 뿌리째 부정하려는 아주 위험한 사상적 결함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직전에 피비린내 나는 진통을 겪습니다. 이른바 난산이지요. 사건의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946년 대구 10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해방 직후 미 군정의 식량 정책 실패에 대한 민간인의 불만을 틈타서 좌익 세력이 공권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남한 내의 73개 시군으로 확산시킨 조직적인 소요였습니다. 이 사건을 기화로 해서 1948년 제주 4.3 사건이 터지죠. 제주도에서는 이미 육지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미 군정은 이에 주목하지 못했죠. 이 사건의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0 총선거가 공식 진행되던 정당한 건국 절차의 와중이었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총을 들고 지서를 습격한 명백한 목적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를 가로막는 것, 즉 단선 단정 반대였던 겁니다. 선거라는 가장 민주적인 주권 형성 과정을 무력으로 파괴하려 한 아주 명백한 반국가적 반란이 본질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여수 순천 사건은 국가의 합법적인 군대였던 14연대 내부의 남로당 세포들이 제주 4.3 진압 출항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명백한 군사 반란이었죠. 이 세 사건을 관통하는 본질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국가의 탄생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려 했던 아주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반란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사적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일부 세력들은 무기고를 털고 무장항쟁을 했으니 대구 폭동, 제주 4.3이나 4.19, 5.18이나 똑같은 민중봉기가 아니냐고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1960년 4.19 의거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독재 권력과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어난 정당한 구국의 봉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종이컵의 이론을 여기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종이컵을 옆에서만 바라보면 그것은 사다리꼴입니다. 반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것은 완벽한 원이죠. 만약 두 사람이 각자의 단면만을 본 채 내가 본 컵이 사다리꼴이 맞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봤더니 원이더라 하면서 싸운다면 그것은 과연 생산적인 토론이겠습니까? 종이컵의 진짜 실체는 양면을 모두 아우를 때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1980년 5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한쪽 단면만 본 이들은 당시 신군부를 그저 권력욕의 눈만 학살자로만 저주합니다. 하지만 반대편 단면을 보면 그들은 국가 원수의 서거와 정보기구의 마비라는 미중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든 대한민국의 안보체제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려 했던 고군분투했던 또 다른 정당성을 가진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그 군부 정권이 이룩한 눈부신 사회 경제적 자유화 그리고 선진국 진입의 물적 토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형적인 동그라미와 네모 꼴끼리의 단면의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군정이 가진 국가 수호의 정당성이라는 사다리꼴의 면과 광주 시민들이 외친 자유민주주의의 열망이라는 원의 면을 비스듬한 각도에서 고루 조망하는 이행기적 시각을 가질 때만 비로소 대한민국 현대사의 통합된 거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부 정권이 구축한 단단한 경제적 풍요 위에서 광주의 자유가 피어나고 이 두 개의 정당성이 격렬하게 융합되면서 마침내 1987년 평화적인 민정이행과 위대한 87체제의 출범이라는 종이컵의 온전한 실체를 완성해낸 것입니다.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방의 억울한 구술만 받아 적어주는 행정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료와 물증에 기반해서 사건의 성격과 본질을 엄격하게 구분짓는 법치주의적 결단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을 막으려던 공산 반란 세력까지 보편적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어서 껴안는 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국가의 기틀을 흔들고 진정한 유공자와 피해자들을 모욕하며 분열과 갈등을 영속화시키는 반지성주의적 태만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난상과 조산통을 직시합시다. 그리고 4.19와 5.18이 남긴 숭고한 자유민주의 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양극단의 이념 갈등을 넘어서 진정한 국민 통합과 남북 통일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